윤리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 레건은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5. 레건은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X. 레건은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레건은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개별 유기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5. 테일러는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X. 테일러는 동물도 고유의 선을 지닌 생명체이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테일러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모든 생명체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칸트는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5. 칸트는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물학대는 인간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인간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롤스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닌가? 5. 롤스는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한가? 5. 롤스는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라고 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이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노직은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되는가? 노직은 국가는 부정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는가? 노직은 개인의 기본적 필요 보장이 분배 정의의 목표라고 보지 않았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원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의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칸트는 동의 보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가? 5. 칸트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루소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제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가? 5. 루소는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깬 자로서 시민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되는가? 루소는 사형은 사회방위, 즉 국가 존립을 위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는가? 5.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롤스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5. 싱어는 시민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5.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고 보고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X. 싱어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소로는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 X. 소로는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승인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X. 소로는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라고 보았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인가? X.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 혹은 인류 전체의 고통 감소라고 보았다.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는가? 5. 싱어는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공리의 원리라고 보았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를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해외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가? X. 롤스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해외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를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해외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